레벨 2 문제들을 전부 다 푸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 레벨 2 문제들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은 그 S반 수업 시간에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몇 개는 빼고 우리가 같이 풀만한 문제들을 풀고 갈게요. 그런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문제 중에서 7번 S반 수업 시간에 풀이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몇 번이냐 11번도 S반 수업 시간에 풀이했습니다. 이 두 문제 빼고 나머지 네 문제 8번, 9번, 10번, 12번 이렇게 네 문제만 풀고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8번부터 볼게. 8번. 자, 그래도 조금씩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감을 좀 잡아가야 돼, 얘들아. 자, 8번 문제는 탄젠트 2분의 파이 x가 일단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은 주기가 얼마짜리 탄젠트니? 주기가 원래 탄젠트 주기 파이잖아. 파이를 2분의 파이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딱 얼마야? 2 아니야? 그죠? 주기가 2짜리 탄젠트 함수입니다. 그러면 주기가 2짜리 탄젠트 함수는 아주 그리기가 편하네요. 자, 점근선을 1에다 그으면 되잖아. 1. 그죠? 1. 그 다음에 여기가 2. 또 그 다음에 여기가 3. 이런 식으로 이제 점근선이 그어지는 거니까 여기가 4. 여기가 5. 이렇게 점근선이 그어지는 거니까 1, 3, 5 이렇게 가니까 또 하나 그을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자, 여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 가고 또 이렇게 하나 가고, 그지? 자, 요런 탄젠트 그래프가 지금 우리한테 있어. 근데 이 탄젠트 2분의 파이 x가 a라고 했을 때 그때 정수인 해를 갖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해라는 건 누구 값이야? 방정식에서 해라는 건 당연히 누구 값이에요? x의 값이지. x의 값이 정수가 되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x의 값이 정수가 되는 순간. 근데 봐봐. 지금 x 값이, 자, 여기 지금 x 값이 마이너스 1인 라인이죠. 근데 x 값이 마이너스 1이면은 이거 무슨 선이지? 점근선이잖아. 이 점근선은 탄젠트 그래프랑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지. 그러니까 x 값이 마이너스 1인 지점은 교점이 없어. 그럼 그 다음 정수는 0이잖아요. 0일 때, x 값이 0일 때 보니까 y 값도 얼마야? 0이죠. 자, 그 다음 정수는 1인데 1은 또 점근선이죠. 그럼 1은 또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정수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수를 홀수와 짝수로 구분해보면 x 값이 홀수가 되는 지점은 다 점근선이야. 다 점근선이니까 여기서는 교점이 생기지 않아. 그죠? 그럼 결국 우리는 정수 중에서도 짝수가 되는 순간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x값이 짝수가 되는 순간. 근데 x값이 짝수가 되는 순간을 표시해보면 여기, 여기, 여기 이런 데가 지금 x값이 짝수인 순간이잖아. 0, 2, 4 이렇게. 결국 x값이 짝수인 순간은 전부 그 y값이 얼마예요? 다 0이죠. 그러면 이 a가 0이란 얘기지. 그치? 그리고 10 이하의 모든 자연수인 해, 10 이하의 모든 자연수인 해, 이걸 다시 말하면 이게 곧 10 이하의 어떤 숫자들만? 짝수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홀수일 때는 아까 점근선이었고 x값이 짝수일 때는 y값이 모두 0인 순간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10 이하의 짝수 2, 4, 6, 8, 10을 더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면 30인가요? 30, 그치. 네. 이렇게 풀면 되겠고. 그 다음에 9번으로 갑니다. 9번. 9번은요. 두 함수 f와 g에 대해서 3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에서 합성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그랬어. 자, 합성함수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직접 이걸 섞어서 쓰기는 어렵잖아요. 막 로그 함수랑 삼각함수니까. 그러면 먼저 겉함수를 보세요. 겉함수. 지금 f라는 함수 안에 gx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럼 f가 어떤 함수인지 보니까 f는 그냥 로그 함수야. 이 값이 1보다 큰 로그 함수야.
자, 여러분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는 무조건 증가 아니면 감소죠. 얘는 지금 증가야 감소야? 증가 함수야. 자, 얘가 증가 함수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자, 겉에 있는 함수가 증가 함수라면 이 녀석이 최대가 되는 순간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안에 들어있는 녀석도 뭘까? 최대인 거야. 그죠? fx가 증가함수니까 gx가 제일 커지면 이 합성함수도 제일 커지는 거지. 반대로 얘가 그러면 최소가 되는 순간을 찾고 싶으면 gx가 어떤 순간? gx가 최소가 되는 순간을 찾으면 되는 거겠죠. 만약에 겉함수가 감소함수면은 거꾸로 하면 되죠. 그죠? 그치? 자, 근데 지금은 증가함수니까 더 단순하게 gx가 최대면 합성함수도 최대인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제 gx를 보시면 gx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이 녀석은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sin x 플러스 6분의 파이. 그러면 sin 함수를 어떻게 해놨어?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켜놨죠. 그죠?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그럼 우리 어차피 증가감소를 보는 거니까요. 이 앞에 붙어있는 3과 1은 이 함수가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느냐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평행이동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은. 그래서 6분의 파이만 생각을 해보면 사인 함수인데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돼 있으니까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요런 함수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6분의 파이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도 원래 사인 함수는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 근데 2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빠져 있는 거잖아 지금. 뺄셈이니까 여기가 그러면 6분의 2파인가요? 그지? 이렇게 될 거고, 뭐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는 이제 파이 지점인데 요만큼 왔으니까 6분의 5파이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지?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x 값의 범위가 지금 3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니까, 그지? 자, 여기서 보세요. 3분의 파이면은 요 지점 아니에요. 6분의 2파이. 요 지점부터 요 지점까지를 써먹으라는 얘기예요. 그지?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요렇게 내려오고 있는 요 그래프만 보면 되고, 자, 이 그래프 중에서 제일 높은 지점은 3분의 파이 요 지점인 거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지점 여기 gx는 x가 3분의 파이일 때 최대값을 갖겠지. 그죠? 근데 이제 그 최대값을 이 그래프만 보고 1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gx는 지금 앞에다 3을 붙이고 있고 뒤에다가 1이 더해놨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1이 됐다면 얘가 1이 된 거니까 거기다 3을 곱하고 1 더해줘야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지. 최대값 4가 되는 거고, 자, 또 gx는 x가 6분의 5파이일 때 최소값을 갖는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봤을 때는 0이죠. 그 지점이 0. 그럼 0이라는 값을 다시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은 1이 되나요? 이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gx가 4일 때 최대고 1일 때 최소값이 1이다 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요걸 이제 그대로 다시 요 fx 넣어주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이 4라는 값을 다시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여기 gx 자리에다가. 그러면은 f4가 되죠. f4면 얼마야? 3이지. 그래서 f 안에다가 g 이렇게 하는 얘기니까 이거는 3이 되겠고, 또 최소값도 마찬가지. 요 놈을 또 여기 gx 자리에다 이렇게 넣으란 얘기니까요. 집어넣어주면은 이때는 뭐가 돼? f1이 되고 f1이면은 1 되겠네. 그치?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4가 됩니다. 3번이죠. 그래서 로그 함수와 삼각 함수가 섞여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10번은
10번은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a, b이고 그랬는데 코사인 2x 플러스 4분의 1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야 되겠네. 코사인 2x 플러스 4분의 1이 4분의 3이거나 또는 얼마일 때도 절대값 씌워서 4분의 3이 되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4분의 1을 넘기면 요거는 2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여기는 뭐가 되나? 마이너스 1 되나요? 그쵸? 자, 그래서 코사인 2x가 2분의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돼. 그치? 일단 그런 지점을 다 찾아놓고 그 중에 제일 큰 놈과 그 중에 제일 작은 놈을 찾을 거예요. 자, 그럼 코사인 2x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코사인 2x의 그래프는 우선 최대 최소값은 1-1로 고정돼 있죠. 1-1로 고정돼 있고, 자, 여기 2가 붙었으니까 민주야, 주기가 얼마일까? 이 코사인 함수의 주기. 응? 여기 x 앞에 2 붙었잖아. 이러면 주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원래 코사인의 주기가 얼마야? 그러니까 삼각함수가 어렵지. 사인이랑 코사인은 원래 기본적으로 주기가 얼마죠? 2파이잖아. 그 2파이를 x의 개수로 뭐 해야 돼? 나눠야 되는 거야. 나누면 뭐가 되겠어? 파이가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의 주기는 뭐야? 파이야, 파이. 맞니? 자, 그래서 파이까지 한번 사이클이 돌아가겠죠. 그러면은 반 잘라주면은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가 되겠고, 그러면은 코사인 함수니까요. 요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한번 갈 거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2파이고, 그러면 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자, 요런 2파이까지 그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함수 값이 2분의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애를 다 찾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선을 두 개 그을 건데 2분의 1 지점에다가 쭉 하나 긋고 마이너스 1 지점에다가 쭉 하나 긋고 두 개를 그었어. 그러면 이 빨간 선하고 만나는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있죠, 총. 그 6번의 x값 중에 제일 큰 값을 a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x의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요 점들의 x좌표를 비교하는 거야. 그럼 x좌표가 가장 큰 점은 얘 아닌가요, 얘? 그치? 여기가 그러면 a가 되는 거고, x좌표가 가장 작은 점은 여기니까 여기가 그러면 b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a와 b는 지금 그래프 딱 보니까 대칭의 위치에 있네. 맞죠? a와 b는 어디에 대해 대칭이에요? 딱 가운데 누가 있어? 파이가 딱 있잖아. 요거에 대해 대칭이지? 그쵸? 그러면은 파이가 가운데에 딱 있으면 a랑 b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게 파이인 거니까 a 플러스 b는 뭐예요? 2파이가 되는 거지. 2파이. 자, 그 다음에 이 6개 점들의 x값들을 다 더한 게 이제 c죠. 그쵸? 자, 가볼게요. 여기서 내가 요 점이랑 요 점, 얘네 둘의 합은 뭐야? 지금 여기가 파이니까 여기 점선이 2분의 파이잖아. 그치? 그럼 얘네 둘이 더한 값은 뭐라 그래야 돼? 파이 아니야? 파이?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이잖아, 둘이. 그럼 요거 더하기 요거를 2로 나눈 게 2분의 파이잖아. 그럼 둘이 더하기만 하면 파이가 돼야지. 합은 파이.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얘 혼자 있는 거니까 얘 혼자 2분의 파이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요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를 둘이 더하면, 자, 이번에는 가운데 있는 게 2분의 3파이네.
그지? 그럼 얘네 둘이 더한 값은 뭐예요? 3파이죠. 3파이. 그 다음에 얘는 얘 혼자 있으니까 그냥 2분의 3파이네. 그지? 자, 그래서 지금 나온 거 요것을 다 더하면 C값입니다. 그럼 C값은 얼마예요? 6파인가요? 6파이. 그러면 답은 3이네요. 그쵸? 3. 답은 3. 요게 10번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풀고 이제 우리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자, 12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야. 자, 우리는 요렇게 생긴 지금 sin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일단 sin x를 뭐 하는 게 보기 편해? 치환하는 게 보기 편하죠? 그래서 sin x를 그냥 대문자 a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 혜지야, 치환을 하는 순간 a의 범위는 뭐가 돼? 그치,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라는 범위를 갖겠죠. sin x인 거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7이고요. k는 여기다 두지 말고 넘기세요. 자, 이렇게 넘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요 a에 대한 2차식 요것을 요렇게 바꿀게요.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 그지? 이제 그래프 그려야지, 그치? 자, 이 녀석은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2,3이고 어디로 블록해? 아래로 블록해, 그지? 자,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고 꼭지점이 2,3이에요. 2,3인데 그런데 어차피 이 꼭지점은 우리가 쓸 수가 없죠. 우리는 a의 범위를 아까 어디로 잡았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1이면 여기쯤에 있겠죠? 여기쯤에 1. x가 1인 지점부터 자, 0, 마이너스 1 그러면 한 여기까지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요만큼만 우리는 쓸 수 있는 거야. 실제로는. 나머지 부분은 못 써. 그런데 이 부분이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항상.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k라는 이 k라는 값이 요 빨간 부분보다 완전히 더 밑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지. 그쵸? 그럼 실선으로 볼게요. 자, 요렇게 밑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꼭지점보다는 위로 올라와도 상관없어. 근데 이 영역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 그러니까 지금 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제일 작은 부분은 여기잖아. 여기가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최소값인 거잖아. 이 최소값보다 이 빨간 라인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부분이 얼마냐면 x가 1일 때니까 x가 아니라 a라고 쓰는 게 맞겠다. 그지? a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인 거니까 그럼 a가 1인 지점의 값이니까 1 집어넣으면은 4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빨간 라인은 적어도 4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빨간 라인이 지금 y는 k인데 k는 4보다 작아야 될까요? 작거나 같아야 될까요? 여기에 등호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요 함수의 값이랑 k의 값이 같은 것까지는 인정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빨간 라인이 여기에 딱 닿는 것까지 괜찮은 거지. 그치? 여기 등호가 이렇게 붙으니까 k의 최대값은 4가 됩니다. 1번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3강이었고 이제 4강으로 넘어가서 4강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인데 여러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물론 공식을 외우는 건 기본이고요. 이제 막 여러 가지 좀 이제 뭐 이것저것 필요해요. 옛날에 배웠던 도형의 성질들도 필요하고 뭐 계산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단원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원. 요 단원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수열로 넘어가면 요거보단 조금 쉽죠, 그죠? 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우선 첫 번째 사인 법칙은 자, 기본적인 모양은 이거죠. 이렇게 생긴 거죠. 삼각형이 있고 그 삼각형 바깥에 접하는 원이 있을 때 이때 sin a분의 a
항상 같은 알파벳은 마주보고 있는 상태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sin a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변하고 sin a분의 a를 만들면 그게 2r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sin b분의 b도 2r과 같고 sin c분의 c도 2r과 같다. 이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사인 법칙이고, 자, 이것보다 또 자주 쓰이는 형태가 sin A 대 sin B 대 sin C. 이 비율이 뭐 대 뭐랑 같죠? 그쵸? 이거 소문자 A 대 B 대 C랑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요 형태로 생각을 해줘가지고 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것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이게 기본적인 사인 법칙이다. 그리고 뒤쪽에 나오겠지만 여기다 한번 써보자.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이 있으면 이제 누구도 있어? 코사인 법칙도 있죠. 자,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볼게요. 결국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제 같이 막 섞어서 써줘야 되니까, 자, 코사인 법칙 중에 세 가지 형태 중에 하나만 써볼게. 만약 C제곱은 이렇게 시작한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써주시고 마이너스 2배의 AB 코사인 C, 이것이 코사인 법칙이죠. 그쵸? 이건 확실하게 외워줘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지. 뭔가 앞부분은 피타고라스의 정리같이 생겼죠. 근데 얘는 직각삼각형이 아니잖아. 그래서 뒤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AB 코사인 C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이 알파벳들의 위치 A하고 B가 다시 여기에 반복되고 있죠. A하고 B가 여기에 반복되고 있고, 이쪽에 있는 애는 여기에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알파벳들 사이의 관계 잘 보면서 코사인 법칙까지 외워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쓸 때도 있지만 이렇게 쓸 때도 있잖아. 코사인 C는 이렇게 시작하면 어떻게 돼? 코사인 C는 이렇게 시작하면 2배의 A 곱하기 B 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생긴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도 이 위치 잘 보시면 됩니다. A가 여기에 있고 B가 여기에 있고, 여기 한 번 나오는 요 C라는 녀석은 반대쪽에 요렇게. 그치? 위치 관계를 잘 보면서 외워주세요. 사인 법칙보다 조금 코사인 법칙이 외우기 헷갈리지만 몰라서는 안 되는 공식입니다. 자, 55쪽 볼게요. 55쪽. 자, 예제 1번 봅시다. 예제 1번은 ABC가 75도고 AB의 길이가 6인 삼각형에서 외접원의 넓이가 18파이다 라고 했어요. 결국 이 외접원의 넓이는 뭘 찾으라고 알려준 거야? 내접원의 반지름. 그치? 내접원의 반지름. 우리가 대문자 R로 쓰는, 내접원이 아니라 외접원의 반지름. 그치? 외접원의 반지름이 얼마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넓이가 18파이 나오려면은 반지름 얼마지? 3루트 2 아니야? 그치? 대문자 R이 3루트 2입니다. 이거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봐봐. 자, 이 C라는 각이 몇 도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는 사인 법칙에서 사인 C 분의 누구가? 얘랑 마주보는 변이니까 누구? 6이죠? 이것이 무엇과 같다는 걸 알아요? 2R과 같다는 걸 알잖아. 근데 R이 방금 3루트 2였으니까 얘는 6루트 2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사인 C의 값이 나오네요. 자, 사인 C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죠. C가 몇 도인지도 보이네. 그치? C가 몇 도짜리야 지금? 45도란 얘기야. C가 45도. 그래서 이 각이 45도라는 것을 알려줬으면 우리는 어디도 찾을 수 있어요? 그치? 여기 A도 찾을 수 있지. A 몇 도야? 60도잖아. 60도.
그럼 얘가 60도라는 걸 이용하면 이제 얘랑 마주보는 변 BC도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변의 길이를 우리가 소문자 A라고 한다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가 sin 60분의 A가 또 2R과 같은 거죠? 그럼 또 얘가 6루트 2랑 같겠네. 그러면 A는 6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지워주면 3 되고 3루트 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3루트 6 4번.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 중에 조금 쉬운 문제 형태였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2번도 볼게요. 2번. 자, 2번 문제로 내려오면 2번 문제에서는 일단 이런 식이 보이는데 다은아, 요거는 삼각 방정식이거든요. 네가 요 삼각 방정식을 풀려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뭘 해줘야 될까요? 그렇지. 코사인 제곱 A를 뭘로 바꿀 거야? 뭘로? 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쵸? 그럼 앞에 4 분배시키면은 4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마이너스 5 사인 플러스 2가 0입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다 넘길게요. 4 사인 제곱 플러스 5 사인 마이너스 6이 0이에요. 승현아, 이거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이거 인수분해 할 때 이 앞에가 2, 2로 인수분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없죠. 가운데가 홀수면 이거 2, 2로는 죽어도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1, 4라고 써놓고 요때 되는 게 있나 없나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1, 4 주고 뒤에 2, 3 주면 돼요. 요걸 플러스 요걸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sin A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2 또는 4분의 3이 나와. 근데 sin A가 마이너스 2인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요거는 버리고 sin A의 값은 그러면 4분의 3인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한테 삼각형 ABC가 있는데 AB와 AC의 길이가 3으로 똑같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자, 요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이고요. 여기도 3이에요. 그리고 요게 A, 여기가 B, 여기가 C입니다. 그러면 이 이등변 삼각형에 이제 외심이 있을 거 아니야? 이등변 삼각형은 외심도 요렇게 생긴 선 위에 무조건 놓이거든요. 그래서 요 선 위에다가 적당한 위치에 외심을 잡아볼게요. 한 여기쯤. 여러분 외심은 이게 외심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죠? 대략 그 정도 위치에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그 외심을 O라고 하면 자, 이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 문제 잘 봐야 된다. 삼각형 OAB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ABC가 아니고 OAB의 외접원의 반지름이에요. OAB. 그럼 OAB면은 지금 요렇게 생긴 친구거든? 요거? 그지?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빨간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사인 법칙을 적용해야 그래야 이 빨간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사인 법칙을 적용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의 세 변 중에 한 쌍, 요 변과 얘랑 마주보는 각 하나, 이게 한 쌍이 완성이 돼야지 거기서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요 삼각형의 세 변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변은 3밖에 없으니까 결국 어떤 각을 찾아야 되겠어?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을 찾으면 풀리는 문제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외심이니까 아까 얘기한 거 표시할게요. 여기다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리고요.
A라는 각이 지금 여기서 반으로 딱 잘리고 있죠. A라는 각이. 그치? 그 다음에 요 OAB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다시 또 똑같이 이게 점이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기는 다시 이 점과 이 점이 더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점 두 개면 여기 다시 뭐예요? A랑 같은 거죠. 그죠? 이 각이 다시 되는 거잖아. 그치? A라는 각도 점 두 개니까. 그래서 요 각의 크기가 A라는 각의 크기하고 같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이 빨간 부분은 얼마 빼기 A예요? 파이 빼기 A인 거지. 그치? 180 빼기 A. 그죠? 그러면 됐네. 우리는 아까 전에 sin A가 4분의 3이라는 거 찾아놨잖아. 그러면 sin A를 알면 sin 파이 마이너스 A도 아는 거잖아. 어차피 sin 파이 마이너스 A라는 건 각변환을 해보면 그냥 뭐예요? 그냥 sin A잖아. 그치? 그러므로 이 빨간 각에 대한 sin 값도 4분의 3일 거니까 자, sin A분의 3을 해주면 이게 이제 우리가 찾고 있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을 수 있는 식이 되겠네. 그치? 근데 sin A가 4분의 3이었으니까 이 전체 값은 4가 되네요. 그럼 R은 2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2다. 1번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이 단원이 이런 식으로 도형의 성질들을 좀 활용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풀리는 문제보다는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단원이야. 자, 넘겨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코사인 법칙인데 요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ABC의 위치 관계를 잘 보면서 외우라고 했죠. 코사인 법칙이고요. 자, 코사인 법칙을 우리가 주로 어떨 때 쓰나? 그쵸? 코사인 법칙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자, 두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한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찾고 싶을 때 그치? 요럴 때 코사인 법칙 쓰면 직방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한 각의 크기 혹은 무슨 사인 값, 코사인 값 이런 값들이 궁금할 때 그지? 어떤 특정한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나 사인 값이 궁금할 때 그럴 때 쓰는 것이 코사인 법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문제 한번 볼게. 예제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예제 2번은요. AB하고 BC하고 길이가 같아.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인데 근데 각비가 90도예요. 그럼 이건 보통 이등변이 아니라 직각 이등변이잖아. 그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할 수 있니? 1대 1대 루트 2가 성립할 거예요. 근데 또 문제에서 BC를 3대 1로 내분한대. 그러니까 여기 대 여기의 비율이 3대 1이래요. 그럼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율로 나오면은 3대 1이라고 나왔으면은 뭐 3K랑 1K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죠. 원래는. 하지만 이거를 그냥 3하고 1로 잡는다고 해서 문제가 있을까요? 상관없어요. 지금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길이가 몇이다라고 고정된 게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여기를 3이라고 하고 여기를 1이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잡았다 치면 여기는 몇인 거예요? 여기 A, B는? 당연히 4죠. 왜? 이게 전체가 직각이등변이니까. 자, 그리고요. 1대 1대 루트 2가 성립한다며. 그러면 AC의 길이는 몇이에요? 4루트 2인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보이네.
ABD라는 삼각형을 보면 ABD에서 3 나왔고 4 나왔으니까 여기 뭐예요 이거? 이거 5인 거지, 그치? 자, 결국 우리는 삼각형 ADC의 세 변의 길이를 다 알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는 코사인 법칙을 쓰면 끝나는 문제네, 그치? 자, 아까 전에 요렇게 세타,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정리하면 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밑에가 2 곱하기, 자, 세타 옆에 붙어있는 애들이죠, 그죠? 2 곱하기 4루트 2 곱하기 5 분모가 이렇게 되고, 분자는 자, 방금 분모에 있던 그 두 녀석들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제곱해. 4루트 2 제곱하면은 32가 되고, 더하기 5 제곱하면은 25가 되지, 그치? 자, 얘가 밑에 거의 제곱이고, 얘가 밑에 거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맨 끝에서 이제 누구를 빼줘요? 마지막 세타랑 마주보는 변의 제곱을 빼주는 거지. 1 빼주는 거죠? 1. 자, 그러면은 얼마야? 40 루트 2분의 40 루트 2분의 분자는 56인가? 그러면은 8로 약분할까요? 8로 약분하면은 얘는 5가 되고 얘는 7이 되나? 그럼 5 루트 2분의니까 10분의 7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그지? 답은 5번. 네. 그래서 뭐 요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그지? 길이들이 쭉쭉쭉 나오니까 코사인 법칙을 쓸만한 문제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4번. 자,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이거 아까 전에 사인 법칙 할 때 얘기했던 그 모양이네, 그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등장했어. 그럼 우리는 이 비율을 뭐라고 받아들여도 돼요? 세 변의 길이의 비율로 받아들여도 되죠. 그죠? 세 변의 길이의 비율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삼각형을 이렇게 할까?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 여기 제일 짧은 변 여기를 3K라고 할게요. 제일 짧은 변을 3K, 그 다음에 중간 변을 5K, 그 다음에 제일 긴 변을 7K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3K가 지금 제일 짧은 데니까 3K랑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이 A가 되는 거고, 5K랑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이 B가 되는 거고, 7K랑 마주보고 있는 데가 C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루트 3일 때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를 구하세요. 그랬어. 그럼 읽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어쩌고저쩌고 했잖아. 그럼 무슨 법칙이 필요해? 사인 법칙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내가 각 하나를 찾으려면 뭐가 필요해? 코사인 법칙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 코사인 법칙을 써서 각 하나의 코사인 값을 구한 다음에 그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사인 값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 A라는 각을 그냥 타겟으로 잡아볼게요. 자, 요 각에 대해서 우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A라는 각의 코사인 값을 찾아볼게. 그럼 코사인 A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럼 식의 모양이 2 곱하기 얘랑 붙어있는 두 변이니까 5K하고 7K, 그 다음에 분자는요 5K의 제곱이니까 25K 제곱 플러스 49K 제곱 빼기 3K의 제곱이니까 9K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K 제곱은 어떻게 되는 게 보여요? K 제곱은 다 약분되겠죠. 다 약분되고 결국 숫자들만 남을 건데 분모는 70이고요. 분자는 얼마? 65인가? 65죠. 그쵸? 그러면은 70분의 65니까 14분의 13 이렇게 되겠네. 코사인 A가 14분의 13.
그러면 코사인 A를 가지고 뭘 찾고 싶었지? 사인 A를 찾고 싶었지. 여러분 코사인 A를 가지고 사인 A를 찾으려면 뭐가 제일 편해요? 그림 그리는 게 제일 편해. 그지? 코사인이 14분의 13이 되도록 그림을 한번 그려봐. 코사인이면은 요거분의 요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가 14고 여기가 13인 이런 상황인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럼 피타고라스 돌리면은 이쪽은 얼마인가요, 여기? 높이 부분은? 196에서 169를 빼는 거니까 27. 그러면 3루트 3이죠. 3루트 3. 자, 그럼 다은아, 사인 A가 얼마라는 거야, 지금? 14분의 3루트 3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A라는 각에 대한 사인 값을 알았으니까 이제 무슨 법칙을 쓸 거야? 사인 법칙을 쓸 거야. 그지? 사인 법칙을 쓸 거야. 자, 사인 법칙을 쓴다는 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사인 A 분의 A하고 마주보고 있는 변 3K 이렇게 해주면 의미나 이것이 무엇과 같아요 지금? 2R과 같은 거야. 그쵸? 이거지. 그치? 자, 그런데 사인 A가 지금 14분의 3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3K가 있고요. 그리고 R 값이 문제에서 얘기해줬잖아. 이 R 값이 지금 이거잖아. 7루트 3이잖아. 그럼 7루트 3에다 2배 하니까 14루트 3이 우변에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K 값을 찾고 싶으니까 이 녀석을 양변에 곱할게요. 이 분수를 그냥 통째로 양변에 곱해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 14, 14 지워버리고요. 이쪽이 9가 되겠네. 3K가 9네. K는 몇이야? 3이지. 그죠? 그러면 K가 3이라고 나왔으면 세변의 길이가 따따딱 나온 거네. 그치? 그래서 세변의 길이가 얘가 9, 15, 21 이거니까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 45지. 45. 45 이렇게 풀어지는 문제였다. 그럼 여러분 거기 바로 위에 3번 문제 있죠? 3번 그 방금 풀었던 문제 바로 위에 3번. 자, 3번 답 하나 찾아보세요. 그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일 처음에 이걸 먼저 구해버려. 이 B라는 각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봐요. 자, 코사인 B는 이렇게 시작하면 그냥 잘라진 거 생각하지 말고 전체 삼각형에서 코사인 B는 이렇게 하면 자, 민주야, 코사인 B는 전체 삼각형에서 쓰면 분모가 뭐지? 2 곱하기 3 곱하기 8 요 각에 양옆에 붙어있는 애들이 여기 곱해지는 거야. 2는 원래 있는 숫자고. 그럼 분자는 뭐지? 9. 그죠? 9 더하기 64 빼기 나머지 한 변. 이거의 제곱. 그죠? 자, 그럼 분모가 68, 48이고 분자는 얼마니? 24인가요? 이게 2분의 1 나와. 코사인 B가 2분의 1이니까 B 값이 그냥 나온 거죠. 그쵸? B가 60도예요. B가 60도고 그리고 우리는 밑변 BC가 지금 1대 3으로 내분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BD의 길이가 얼마인 거야? 2인 거죠? 그리고 DC의 길이가 6인 거고 그래야지 1대 3의 비율을 만족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내가 여기 AD 요것을 AD의 제곱은 이렇게 시작하는 코사인 법칙을 또 쓰면 되죠. 그렇죠? 자, AD의 제곱은 주희가 불러볼까? AD의 제곱은 뭐라고 써야 돼? 요 삼각형에서 얼마? 뭐라고? 9 더하기 4 빼기 2 곱하기
아직 2 곱하기 하고 두 변이 나와야지. 2 곱하기 3 그리고 여기 코사인 B죠. 코사인 B가 아까 얼마였어? 2분의 1이었잖아. 그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 지워지니까 13에서 6 빼는 거지요. 답은 7이 됩니다. 그치? 이렇게 쓰는 문제고, 원래 근데 요 문제들이 그냥 한 번에 딱딱딱딱 이렇게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고민이 좀 필요해요. 문제 유형 자체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8페이지 보면 58페이지 삼각형의 모양을 찾는 부분인데 자, 삼각형의 모양에서는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쓰는데 자, 그걸 사인 A에 대해 정리해보면 이런 모양이 돼요. 사인 A는 2R분의 A. 그렇겠지. 아까 전에는 사인 A분의 A가 2R 이렇게 썼었잖아. 그치? 그럼 이런 모양에서는 늘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자리를 바꿔도 되니까 이렇게 자리를 바꿔보시면 2R분의 A가 사인 A하고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치? 그런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문제에다 적용을 시켜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코사인들은 아까 얘기했던 거. 그래서 사인 A나 코사인 A 이런 애들을 마치 그냥 일종의 공식처럼 식에 들어가 있는 사인 A를 다 2R분의 A로 바꾸고 식에 들어가 있는 코사인 A를 다 요 코사인 법칙으로 바꾸고 이렇게 바꿔서 결국 우리는 A, B, C에 대한 식을 찾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A, B, C에 대한 식을 찾아보면 뭐 예를 들어 A, B, C에 대한 식을 찾아봤는데 이게 뭐 A는 B 이렇게 나왔어. 그럼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리고 뭐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나왔어. 그럼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고,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A, B, C에 대한 식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녀석들을 외워서 사용해 주면 됩니다. 자, 58쪽 볼게요. 근데 이제 문제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선 예제 3번은 그냥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중학교 때 세변의 길이가 n, n 플러스 2, n 플러스 4인 삼각형이 일단 만들어지려면 뭐 둔각, 예각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어때야 돼?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둘의 합보다 작아야 되죠. 그쵸? 이거 계산하면은 n은 2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기본적인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죠. 자, 그 다음에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 자, 가장 긴 변의 제곱이, 그치?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이게 만약에 같으면 뭐가 되는 거야? 직각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얘가 더 크면 뭐가 되는 거야? 봐봐. 직각일 때가 요렇게 돼 있는 상태잖아. 직각일 때가. 근데 여기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안 변하는데 이 가장 긴 변만 더 길어져 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지? 그럼 요 둔각이 되잖아. 맞죠? 그래서 딱 요렇게 됐을 때는 등호가 성립하는 거고, 여기서 가장 긴 변이 더 길어지면 요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둔각 조건입니다. 자, 그럼 요거 전개시켜서 정리하면 n제곱 플러스 8n 플러스 16, 여기는 n제곱 더하기 4n 플러스 4. 그러면 n제곱 하나씩 지워지고 4n, n제곱도 있네요.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n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16이 되네. 12니? 그러네. 12가 되네. 그러면 6 2의 풀이죠. 자, 의미나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아까 전에 찾아놓은 요 범위를 합쳐서 생각해 줘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들어가는 애가 누구밖에 없어요? 3, 4, 5밖에 없는 거죠. 3, 4, 5. 그럼 답은 몇 번이야? 2번이죠. 2번. 근데 이 문제는 그러니까 뭐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안 쓰고도 우리가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자, 밑에 한번 봐봐. 5번 문제 한번 봐봐요. 아, 5번 문제 쉽지 않아. 자, 이 녀석이 이제 방금 앞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 우리가 바꿔치기를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우선 코사인 C가 등장을 했어요. 코사인 C가 등장했고 옆에는 코사인 B가 등장했어요. 자, 그럼 바꿔치기 합시다. 맨 앞에 B 두시고 자, 코사인 C가 승현아, 코사인 C를 뭐라고 해야 돼? 코사인 C를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바꾼다면 뭐라고 써야 돼? E A 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자, 오른쪽도 똑같습니다. 앞에 C 곱하기 써놓고 자, 여기는 코사인 B니까요. 코사인 B. 그치? 다은아, 이거 뭐라고 써야 돼? 코사인 B는 E A 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자, 근데 쓰고 보니까 B 하나 지워지고요. 여기는 C가 하나 지워지죠. 그럼 지우고 나니까 좌우변의 분모가 똑같네요. 2A, 2A 똑같죠? 그럼 분모 날리세요. 분모 지워버려. 그럼 분모를 지우고 나서 보니까 이제 분자만 남았는데 분자에서도 좌우변에 똑같은 애가 있네요. 누구? A제곱. 그럼 A제곱도 지워버려. 그지? 그럼 남은 게 B제곱이랑 C제곱만 있는데 자, B제곱은 B제곱끼리 모으고 C제곱은 C제곱끼리 모으면 2B제곱은 2C제곱이 돼요. 그럼 이 말은 B제곱이랑 C제곱이 같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뭐 여기서 막 뭐 BC 중에 누가 음수가 되고 이럴 수 있니? 그럴 수 없죠. 세변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B와 C가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 B하고 C가 같구나를 찾는 게 가 조건을 해석한 거고요. 자, 문제는 나 조건인데 나 조건에는 일단 좀 거슬리는 애가 하나 있네. 그지? 요거 A 플러스 B 이거 어떻게 해? C 빼기가 아니고 파이 빼기 C. 그치?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몇 도예요? 180도잖아. 그치? 그러니까 세 각 중에서 두 각을 더해놓은 것은 180에서 나머지 하나를 뺀 거랑 같잖아. 그래서 이 A 플러스 B는 우리가 파이 마이너스 C로 바꿀 수 있습니다. 파이 마이너스 C. 그럼 좌변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C가 지금 등장을 했는데 자, 이것은 각변환이죠. 각변환. 파이를 기준으로 변환했다. 파이를 기준으로 변환하면 코사인이 그대로 코사인이죠. 그죠? 그대로 코사인 C라고 쓰시고 자, 대신 파이 마이너스 C의 범위, 부호. 자, 4분면이 어디야 이거? 파이 마이너스 2사분면이죠. 2사분면의 코사인 부호 뭐예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변환하는 거지. 그지? 마이너스 코사인 C. 근데 제곱이 있네. 그지? 제곱이 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맞지만 제곱을 하면 또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나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제곱 C가 코사인 제곱 A 플러스 사인 제곱 B예요. 두 번째 곱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는 지금 코사인 법칙을 쓸 엄두가 안 나죠. 코사인 C를 코사인 법칙 쓰면 이따만한 분수가 되는데 그거를 제곱을 시켜야 되나 또. 그죠? 이건 코사인 법칙을 쓰라는 건 아닌 것 같아.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치. 우리가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그 관계식이 뭐예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코사인 제곱 C를 뭘로 바꿀 수 있어? 1 빼기 사인 제곱 C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코사인 제곱 A를 1 빼기 사인 제곱 A로 바꿀 수 있어요. 그쵸? 그럼 마지막에 있던 사인 제곱 B는 그냥 냅두면 되죠. 다 사인 됐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1 나온 거 없애주시고 그러면 지금 사인만 들어있는 식이네. 자, 여러분 이렇게 사인만 들어있는 식이 나왔으면
이 식을 이렇게 써도 됩니다. 요렇게. 왜?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A 대 B 대 C랑 같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사인으로만 이루어진 식이 되면 이거 우리 소문자 A, B, C로 바꾸치기 하셔도 돼요. 그러면 뭐 느낌 맞죠? 잘 넘겨주면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인 거니까 이거 무슨 조건이야? 직각삼각형 조건이야. 누가 직각이야? A가 직각이야. 그죠? A가 직각인데 아까 전에 B하고 C가 또 같다 그랬잖아. 그쵸? 그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고요. 여기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 A가 직각이야. 여기가 직각이고 그럼 여기가 B고 여기가 C일 텐데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지금 같은 거죠. 근데 문제에서 맨 처음에 A, B가 4라 그랬으니까 끝났네. 여기가 4고 여기도 4니까 넓이는 뭐야? 8 이렇게 되는 거죠. 넓이는 8. 그쵸? 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고요. 그 밑에 6번도 좀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그 뒤에 넓이 공식만 얘기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60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가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으로 요거 기억하죠 얘들? 요거 엄청 자주 쓰죠 그죠? 네, 그래서 요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고 자 아래로 내려보면 요것도 있습니다. 요것도 기억해요 이거 사각형인데 대각선과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지고 그 대각선 사이에 각도가 주어져 있어요. 이럴 때도 이 사각형의 넓이를 우리는 똑같이 2분의 1 곱하기 P 곱하기 Q 곱하기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런지가 이제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까지 기억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대각선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이 공식으로 넓이를 찾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그러면은 네 그럼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에도 그 레벨 2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 몇 개 한 3, 4개 정도 빼고 그 외에 레벨 2 문제들은 다 풀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수업 시간에 안 풀어준 레벨 2 문제들은 S반 수업 시간에 다 풀 거니까 그 문제들 풀이는 S반 걸 좀 봅시다. 그죠? 다 푸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 여기까지 하고 4단원까지 뒤에 레벨 1까지 한번 풀어오는 걸 숙제로 할게요. 그리고 토요일날 1시야 얘들아 1시. 그리고 특강은 다음 주 월요일 시작입니다. 수고했어요.